사각턱 그 체부 볼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니고 어저껜가 그저껜가 환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 제가 상담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상담을 했는데 음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턱은 손대지 말아라. 길이만 조금 늘리면 되는데 턱 잘못 손대면 많이 후회할 거다 이랬는데 1년이 조금 지나서 그 작년 1년 동안 수술을 두 차례 하고 오셨어요. 처음에는 턱끝 전진만 했다가 넓은 게 그대로 있어서 또 T절골을 해서 턱을 줄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아라 했던 거를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이제 몸소 체험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 뭐 여름 지나서 재건을 계획해야 되는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체부 볼륨이라는 게 뭐 제가 만든 얘기도 아니고 저도 뭐 몰랐고,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모르고 실수했던 부분이고, 원치 않는 결과로 환자들한테 또 저 자신도 되게 괴로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피 이식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양이 자연스럽게 안 나올까 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술이라는 거는 데피니트한 수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하고 나면은 되돌릴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뭐 위암이 생겨서 위절제를 했다,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위절제 잘못했네. 위절제하고 실제로 보니까 위암이 아니었네. 그렇다고 위를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데피니트 수술이라고 이제 보통 뭐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 하면. 그런 수술들이 꽤나 있죠. 어떻게 보면 사각턱이나 턱 관련해서 절제술이잖아요. 잘라내는 수술. 잘라서 버려요. 예를 들면. 그런 수술은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경에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뭐 제가 만든 환자는 아니었지만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턱 때문에. 근데 그분을 보면서 이거를 평생 그러면 이러고 환자한테 필러 놔주고 지방 넣어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된 일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과절제 하던 시절, 그러니까 많이 자르기 대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 저 역시도 많이 많이 잘라서 얼굴을 작게 만들기 대회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만들어진 환자들이 은근히 많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블로그에서도 이 얘기를 한 지가 근 한 7년이 됐죠. 그런데 7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건 뭐 처음에는 의사 탓을 했어요, 저는. 왜 의사 탓을 했냐면 어쨌든 간에 저렇게 자른 건 의사니까 의사들을 계몽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 실수를 오픈해서 의사들이 보고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의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환자들 자신이 갸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은 잘못돼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간혹 어떤 의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답을 주는 의사를 찾아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되죠. 뭐 제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많이 조회수 나온 게 왜 안 말렸냐는 영상이잖아요. 그 영상이 만들어진 계기가 저희 나름대로 있어서 저번에 한번 정리를 또 해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해요. 그런데 이제 진피 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피 이식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제가 경험한 걸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많이 잘려서 함몰된 부위를 교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너무 많이 한 거 아닐까? 너무 조금 한 거 아닐까? 이런 갈등 상황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의사 탓이다라고 처음에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재건 수술을 지금 10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결론은 의사도 환자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바라는 거를 그냥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먼저 가본 사람은 그 길이 종국의 어떤 길일지를 알겠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수술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간절히 원하면 의사는 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설사 제가 재건을 했다 하더라도 환자들 마음속에서 작아지고 갸름해지고 싶은 마음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재건을 해서 함몰되고 이런 게 또 좋아지면, 그래도 조금 갸름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또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바뀔 수 있다. 또 유행 따라 변하는 것도 있고 환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진피이식이라는 건 이식은 쉬운데 제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보형물 수술은 제거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변심을 생각했을 때 플랜 B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보형물 수술이 뭐 좋지 않고 뭐 반대하시는 분도 뭐 일부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변심이 생기거나 그러면 되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진피이식은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하악 체부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하치주 신경관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멘탈러브라는 것이. 그래서 그 밑으로 진피이식이 됐을 때 진피를 제거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리버시블한,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있는 수술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피이식은 약간의 보완제로 활용하는 게 맞지, 어떤 치료 목적의 첫 번째 선택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뭐 요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 수술도 여기 실리콘이나 뭐 보형물 넣는 거 싫다고 이제 뭐 자가진피로도 하고, 또는 사치진피로 제품돼서 나오는 것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형물이 싫어서 자가진피나 사치진피를 했던 분이 또 보형물을 넣어 오세요. 왜냐하면 자가진피나 사치진피를 사용한 경우에 이게 또 살짝 꺼지거든요. 가라앉아요. 흡수가 돼서. 그러면 또 욕심이 나고. 이게 끝도 없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염증이 심하고 그래서 보형물이나 이물질 쓰는 게 두려운 환자를 제외한다면, 그래도 데피니트한 수술을 하기보다는 보형물 수술이 조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피 같은 경우 뭐 내 조직으로 치환된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되게 편안한 재료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진피 자체는 볼륨 유지가 잘 안 돼서 조금은 형태, 모양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측이 가능하지도 않고, 사람마다 또 다르고 부위마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보형물 대신에 진피를 쓰는 거는 뭐 아까 말한 수술을 되돌릴 수 어렵다는 그런 점 하나랑, 또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은 좀 망설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양이 자연스레 안 나올 거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과교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